자기야, 확실히 끝냈어?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신했을 때 저걸 확 보내버려야 하는데 진짜 끈질기게 살라고 하더라. 병원 복도 구석 한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임신해서 둔한 몸뚱이로 명줄 참 즐기네. 걱정 마, 오늘은 운 좋아서 살아남았지만 다음엔 확실하게 확 보낼 테니까. 남자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자기 참 무서운 남자라니까.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내가 걱정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통화를 끊고 응급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인 수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탓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남편 도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포옹을 했습니다. 고마워. 몸이 무거운데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우리 아기 위해서라면. 도연은 수연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기가 방해물이라도 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 임신 중이라 감정이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거 맞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정기검진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내 아내와 아기인데. 도연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또다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과 표정 사이에 미묘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연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연아, 몸은 어때? 배가 많이 무거워졌겠구나. 괜찮아요.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요.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조심해라. 요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다더라. 특히 임산부들이.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사위도 잘 챙겨주고 있지?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네, 잘 챙겨줘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몸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야. 임산부는 정말 조심해야 해.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도연은 계속해서 수연을 도왔습니다. 가방을 들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 외투까지 입혀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실행한다. 준비 완료. 메시지를 보낸 후 도연은 다시 평범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준비 다 됐어? 네, 가요. 집을 나서면서 수연은 뒤돌아 자신들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이 마지막 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임신하면 이상한 생각이 많아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도연은 수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조심 가자. 우리 아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보지 못하는 순간 도연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덩아, 엄마가 널 잘 지킬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이 바로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히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평범한 하루였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연과 도연은 주차장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배가 무거워 걸음이 느렸지만 도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병원 건물의 계단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함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나 보네. 실제로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모르는 것은 도연이 미리 병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점검 시간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수연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아.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천천히 올라가면 돼. 도연은 수연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내를 세심하게 챙기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층, 두 층을 올라가면서 수연은 점점 숨이 찼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도연은 수연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장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층 계단 중간쯤에서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도연은 마치 실수인 것처럼 수연의 등을 은밀하지만 확실하게 밀었습니다. 아! 수연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임신부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배를 감싸려 했지만 중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도연은 즉시 놀란 목소리로 외치며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아, 아파요. 수연은 계단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걱정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아기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임산부세요? 어떻게 된 거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나 봅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도연은 자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틈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수연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괜찮으시죠?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배가. 아기가 괜찮을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신 말기에는 작은 충격도 위험할 수 있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남편분 잘못이 아니에요. 임신 중에는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계획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안정을 취하는 동안 도연은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실히 밀었어? 전화 너머로 예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했어. 하지만 운이 나빴어. 둘 다 살아남았어.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 30억이라고 했잖아. 걱정 마. 오늘은 운 나쁘게 살아남았지만 다음엔 확실하게 처리할게. 병원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아무도 몰라. 모든 사람들은 내가 걱정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연은 통화를 끊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남편의 표정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요.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할게. 수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그 순간 수연은 떨어지기 직전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등에서 무언가 압력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수연은 자신의 생각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장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래요. 괜히 엄마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죠. 도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수연이 이렇게 순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덩아,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단순한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계단에서 떨어진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의 상처는 나아졌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며 완벽한 남편 연기를 지속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 아기 위해서. 도연은 수연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손길에서 미묘한 차갑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침실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평소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2대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 휴대폰이 2개지? 호기심이 일었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진동 소리에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예진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예진이 누구지? 수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메시지 알림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확인한 후 수연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수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어? 확실히 처리했어? 실패했어? 둘 다 살아남았어. 그럼 보험금은 언제 받는 거야? 30억이라고 했잖아.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어.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임신부를 죽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 조급해하지 마.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여야 해. 그래도 빨리 해. 나도 이제 지겨워. 손이 덜덜 떨리면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휴대폰을 꽉 잡고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날짜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실행한다. 정말 계단에서 밀어? 응. 임신부니까 조금만 밀어도 크게 다칠 거야. 만약 죽지 않으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보험금 30억은 포기할 수 없어. 수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에서의 사고가 정말로 남편의 계획된 살인 시도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임신부 사고사는 의심받기 쉽거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도 답답해 죽겠어. 출산 후에는 더 어려워져. 지금이 기회야. 수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덩아, 엄마가 널 지켜야 해. 그때 샤워하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도연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계단에서 넘어진 후유증인가 봐요. 그럼 일찍 자자. 푹 쉬어야 해. 도연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연은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고 더욱이 뱃속의 아기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이 출근한 후 수연은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연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무슨 일 있어? 수연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혹시 사위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수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뭔가 했어?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수연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연아, 지금 당장 집을 나와.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해. 하지만 혼자 가면 위험해.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한다. 엄마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수연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컨드폰의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사이 수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재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책장, 책상, 서랍장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서들만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고지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랍이 다른 것들보다 얕아 보였습니다. 마치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서랍을 완전히 빼내보았습니다. 과연 뒤쪽에 비밀 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는 도연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30억 원? 이렇게 거액의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약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계단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서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서명은 내 서명인데?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 자신이 쓰던 서명과 조금 달랐습니다.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연습해서 위조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수연을 피보험자로 하고 도연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들이었습니다. 총 보험금을 계산해 보니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의 다정한 모습, 계단에서의 사고, 세컨드폰의 메시지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예진과 관련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결혼 계획서까지 있었습니다. 결혼 계획서?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도연과 예진이 수연이 죽은 후 결혼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일정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나 우롱했다니.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도연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급히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계약서들, 예진과의 결혼 계획서,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과 예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수연은 도연이 언제부터 자신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를 보니 자신이 임신하기 훨씬 전부터 예진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도 이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이었겠구나. 모든 증거를 촬영한 후 수연은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도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후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의 말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대학교 선배였던 오강현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오강현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수연이에요. 대학교 때 후배였던. 아, 수연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연락했어? 수연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강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럼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 다른 일정은 조정할게.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이 통화 내용은 비밀로 해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변호사.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의무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친정 엄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요. 정말? 그래, 잘했다. 엄마가 같이 가줄까?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함께 가주면 든든할 것 같았지만 혹시 도연이 눈치챌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일단 제가 혼자 가볼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엄마한테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그런데 수연아, 정말로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이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수연은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에게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강현 변호사와의 만남은 수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계획적인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특히 상대방 여자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완벽한 승부가 될 거야. 오강현은 전문 조사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조철중이라는 이름의 베테랑 조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륜 조사와 증거 수집 전문가야. 믿을만해. 며칠 후 수연은 조철중 조사원과 만났습니다. 조사원은 예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진 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무직이고 도연 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도연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둘 사이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철중은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도연과 예진이 카페에서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흘 전에 찍은 건데 예진 씨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까지 포착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진의 표정에서 불만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입술을 읽는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도연 씨가 예진 씨에게 용돈을 줄이겠다고 협박했고 예진 씨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항의했습니다. 조철중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도연 씨가 예진 씨의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신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신고요? 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용해진 상태였고 예진 씨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예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연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원님, 제가 예진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게임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예진과 다퉜기 때문이라는 것을. 식사 중에 도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슬쩍 화면을 보니 예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 안 받으세요? 중요하지 않은 전화야. 도연은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잠든 후 수연은 조심스럽게 세컨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진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진 왜 전화를 안 받아? 예진 생활비 줄이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예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수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진이 도연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위협까지 하고 있다면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조철준과 함께 예진의 오피스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예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예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진 씨죠? 예진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도연의 아내 수연입니다.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과 도연의 관계, 그리고 저를 죽이려는 계획도. 예진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도 도연에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젯밤에 도연이 당신을 때렸죠? 생활비도 줄이겠다고 협박했고. 예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예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예진 씨, 도연은 당신을 이용만 하고 버릴 사람이에요. 저를 죽인 후에 보험금을 받으면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도 증거인이 되는 순간 도연에게는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될 거예요. 예진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잖아요. 수연은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을 법정에 세우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수연과 예진은 은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한 예상치 못한 동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진과의 동맹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예진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진은 도연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협박하고 폭행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수연 씨에게 드릴게요.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꼭두각시로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은 집에서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실수는 용납 안 돼. 그런데 정말로 임신부를 죽여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야. 둘 다 없어지는 게 나에게는 이득이야. 수연은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이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5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외국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정말 약속이죠? 약속해. 그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세 번째 파일에서는 도연이 예진을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 단단히 다물고 있어. 만약 새어나가면 너도 공범이 돼. 그런데 생활비를 왜 줄이는 거예요? 시끄러.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그리고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예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그만해요. 다음에 또 생활비 얘기하면 더 아플 줄 알아. 수연은 녹음을 멈추고 오강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말? 어떤 증거인데? 도연이 직접 살인 계획을 말하고 예진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이에요. 대박이네. 이제 승소는 확실해. 바로 고소장을 준비하자. 며칠 후 수연과 오강현 변호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가정폭력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검토한 후 도연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영장은 쉽게 발부되었습니다. 체포 당일 수연은 경찰과 함께 도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체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회사 로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이 경찰과 함께 나타나자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도연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그때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도연 씨죠?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연은 크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도연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내가 너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임신부 주제에 무슨 증거를 모았다고 이런 짓을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까지 수연을 무시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임신부 주제에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임신부 주제에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냈어요. 세컨드폰의 메시지들, 보험 서류들, 예진 씨와의 녹음 파일들까지 모두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예진이, 그년이 배신했구나.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경찰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도연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임신부 따위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는 그냥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바로 그 순간 경찰의 수갑이 도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도연, 당신은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의 미란다 고지가 회사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도연이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복덩아, 이제 정말 안전해.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그때 오강현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잘했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감사해요,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이제 재판만 남았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승소는 확실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과 뱃속의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체포 소식은 곧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살해 시도한 남편 체포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체포됐어요. 정말 잘 됐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임신 말기였지만 마지막까지 법정에 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수연은 피고석에 앉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수연을 바라보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개정되자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은 임신 중인 아내 이수연을 살해하여 보험금 50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내연녀 박예진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부부 갈등을 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세컨드폰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도연과 예진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었습니다. 확실히 밀었어? 보험금은 언제 나와? 30억이라고 했잖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보험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연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보험들, 그리고 위조된 서명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총 50억 원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 날짜는 모두 범행 직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결정타였습니다. 예진이 녹음한 도연의 음성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야. 둘 다 없어지는 게 나에게는 이득이야.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처음에는 단순한 이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 씨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계단에서 밀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어요. 임신부니까 조금만 밀어도 크게 다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주면서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예지는 울먹이며 계속 증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협박하면서요. 그래서 녹음을 하신 겁니까? 네, 무서워서요. 저도 언젠가 입막음용으로 죽임당할 것 같았어요. 도연은 예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5번째로 수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임신 막달의 몸이었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도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세컨드폰을 발견한 순간부터요. 그 안에 있던 메시지들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제 아이까지 위험하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임산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철중 조사원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일치합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분석,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합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노린 잔혹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위장하면서 뒤에서는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내연녀까지 폭행하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도연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억지 변론을 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계획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도연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또한 보험 사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가법 적용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탕! 재판장의 방망이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형량에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덩아,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방청석에서 친정엄마가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잘했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수연은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수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덩아, 드디어 만났네. 엄마가 널 지켜냈어. 친정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해냈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연은 아기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복이야, 너는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소중한 생명이야. 앞으로 엄마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며칠 후 수연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오강현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출산 축하해. 정말 예쁜 아기네. 감사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그런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 오강현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예진 씨와의 합의서야. 그녀도 공범이긴 하지만 증언에 협조해줘서 선처를 받을 예정이야. 예진 씨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어. 하지만 당분간은 사회봉사를 해야 해. 그리고 너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어. 도연이 위조한 서명들에 대해서도 사과했고,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언론 인터뷰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할래? 수연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해야겠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며칠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과 함께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도연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옷까지, 책들, 심지어 사진까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재에 있던 비밀 서랍도 완전히 치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기용품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이야, 이제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그날 저녁 수연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수연의 모습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남편의 세컨드폰을 처음 봤을 때요. 그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수연은 아기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에요. 제가 포기하면 이 아이도 위험해지잖아요. 모성 본능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수연에게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연락해 왔습니다. 수연은 그들과 상담하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예진을 만났습니다. 예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잖아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제대로 일도 찾고 정말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잘 됐네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1년 후 수연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담받으러 온 분들이 저를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고 해요. 제가 이겨냈으니까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연은 친정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다니. 엄마,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있던 힘이야. 엄마는 그냥 믿어준 것뿐이야. 보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밝고 예쁜 아이로 자라면서 수연에게는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잠든 보기를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보가,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용기를 준 천사야.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수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모성의 승리였습니다. 3년 후 봄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이제 3살이 되어 종종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비야. 보기가 흰나비를 쫓아 뛰어가며 깔깔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니 악몽 같았던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오강현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연아, 도연 가석방 신청이 또 기각됐어. 앞으로도 계속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도연이 나올까봐 불안할 때가 있었지만 법은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뛰어와서 수연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까?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지나쳤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연은 가정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실질적인 법적 도움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뭐해? 보기가 상담센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엄마 대단해. 보기의 순진한 칭찬에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뉴스 봤니? 내 이야기랑 비슷한 사건이 또 났더라. 그래요? 어떤 사건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미리 눈치채고 신고한 거야. 기자가 인터뷰에서 내 사례를 언급하더라고. 수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무사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해.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보기를 재우고 난 후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보가, 엄마는 오늘도 너를 보며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도 그래. 엄마가 겪었던 일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 가면은 정말로 오래 갈 수 없더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엄마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잠든 보기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보가, 엄마가 너를 지켜낸 이 세상에서 너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 보기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수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모성애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면은 결국 벗겨지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수연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